연민하지 말 것, 위로하지 말 것, 이해하려 들지 말 것. 오렌지족의 최후를 그리면서 주의했던 세 가지다. 만화 속 10대 친구들에게 함부로 끼어드는 중년의 나를 자각할 때마다 주문처럼 되뇌었다. 누구나 그 시절에는 조금씩 무모하고 어리석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고 믿는다. 스스로 특별하다고 여기면서 동시에 하찮고 보잘것없게 여기기도 한다. 자신의 모든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다.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자아와 영원히 되지 않겠다는 자아가 시시때때로 충돌한다. 나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오하나를 상대하면서 볼썽사나운 자기 연민을 조금씩 거둘 수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또는 어리석었던 과거의 내가 더 이상 현재의 트라우마도 아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그 어떤 위로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결국 오하나가 그토록 거부하던 뜨뜻미지근한 어른이 되었지만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80화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은 송아람 장편 만화 오렌지족의 최후 중에 작가의 말에서 읽어드렸어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즐거운 만화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팀 수신지 임진아의 보나마나 두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보나마나입니다. 아, 올해 첫 자리네요. 세상에. 벌써 5월인데. 5월인데 네. 어떻게 된 거죠? 반성합니다. 주변에서 네. 끝났냐고 한 명이 물어봤어요. 아, 개편되면서 네, 개편된 사라진 거냐. 저도 수신지 작가님께서 물어보셔서 저희 잘린 건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아닙니다. 화들짝 놀랐는데요. 네, 일단 한 분씩 근황 이야기 들을게요. 우선 수신지 작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신지고요. 여기 올 때마다 너무 근황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시기가 꼭 제가 5월에 나와나요? 어쨌든 맞아, 약간 도서전 준비. 네, 도서전 서울국제 도서전이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그 준비 책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황인 것 같아요. 다음 책이 또 도서전 네. 때 네, 반장 이제 7권이 나올 예정이어가지고 근데 아직 작업을 많이 못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새 이제 저희가 임진환 작가님과 제가 늘 수신 작가님 뒤통수를 보면서 일어나는 생활인데 아침 일찍 작업하시는 스타일로 바꾸셨다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 아침형 인간으로 좀 태어나가지고 한 5시, 처음엔 한 5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되게 의욕이 많을 때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좀 늦어져서 6시, 오늘은 7시에 시작하긴 했는데 좀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해서 좀 일찍 끝내는 걸 목표로 그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일찍 끝내진 못하고 더 많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몇 시에 주무시죠? 아, 그래서 일찍 자고 있어요. 그래서 10시쯤? 맥주는 잘 안 드시겠네요. 네, 주말에 마시고 제가 꼭 밤에 그 10시 반 그 예능 프로 보는 게 저희 루틴인데 그거를 보지 않는 지 꽤 됐어요. 이거 아주 큰일입니다. 엄청나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험생처럼. 다음 날 OTT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한 8시쯤 저녁에 일과 끝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어제 못 본 뭐 나는 솔로 같은 것들을 이제 보는 걸로 그렇게 하루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아주 건강한 루틴을 또 유지하고 있고 네. 매일 또 달리기도 하시고. 네네,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근황을 이야기하고요. 임진환 작가님. 네. 저도 최근에 이제 개정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2019년에 나왔었던 아직 도쿄라고 하는 도쿄 여행서 작업을 이제 개정판 작업을 앞에 계신 유유희 대표님, 이지은 편집자님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정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저런 디테일한 것들 이야기 나누면서 추억 여행 하듯이 예전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는 요즘이고
또 올해 제가 2번 또 도쿄를 갔다 왔거든요. 그냥 3박 4일로 그냥 여행으로만 갔다 왔는데 이제 이번 주에 또 갈 예정이어가지고 갔다 와서 또 다음 교정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와. 그러면 취재차 가시는 건가요? 취재차는 가지 않고 2월이랑 4월에 갔던 것도 이제 동거인 씨랑 여행을 간 적이 없어가지고 키키라고 하는 저의 친구, 슈나우자 친구도 있고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일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조정이 되게 되면서 엄마도 키키랑 좀 있고 싶다. 이제 그걸 또 이제 아주 효녀인 제가 잘 놓치지 들어드리려고 않고. 네. 엄마가 참 되게 좋아하셨어요. 또 언제 가니? 이러면서 오. 아빠랑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서로 좋은 이유로 갔었고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분 그 콘서트에 당첨이 돼서 그 이유로 가는데 이제 책으로 또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쓰고 또 아니면 흘러보내는 식으로 살고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도쿄 이야기도 유유이랑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야무집니다. 근데 그 책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개정판이 일단은 그 도서관에서 선보이고 그리고 신작은 이제 저희가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혹시나 되면 군산 북페어에서 또 선보이고 그걸 네. 같이 출간하는 게 아니라 네, 따로따로 따로따로 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의 근황은 작가님과 이렇게 아직 도쿄 같이 이제 10년 전의 여정을 다시 어느덧 10년이 되어서 같이 개정판을 펴내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있고 시애틀에서 조카 둘이 한국에 들어와서 네. 지금 4월부터 5개월간 이제 한국에 잠깐 있다 가는데 한 번 보고 왔었거든요. 5월 초에. 그랬더니 너무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냥 주말만 보고 왔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또 무리를 해서 지난주에 주말에 대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놀았는데 이제 애들이 4살, 6살이거든요. 에너지가 저 지금 이렇게 다크서클이 좀 내려와 보이지 않나요?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를 다 쓰셨군요. 축구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축구도 건너뛰고 네, 패스하고 조카들과 놀았는데 아주 즐거운 아이들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다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또 내려가요. 네, 한쪽 가게도 같이 가셨잖아요. 맞아요. 또 같이 제가 6살 된 큰 조카는 이제 좀 같이 떨어져서 이제 엄마랑 떨어져서 갈 수 있어서 제가 데리고 갔는데 그 책방 공간에 딱 들어가자마자 약간 조용하고 이렇게 네. 햇살이 내리쬐고 막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게 집인 너무 줄 알았구나. 귀여웠어.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당연히 벗는 곳이겠지. 네, 여기가 집이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깨끗하고. 신발 왜 신어 막 이러면서 너무 귀엽다. 네, 그렇게 귀여운 조카를 보고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 5월 초에 만나셨으면 어린이날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챙겨주셨어요? 선물을 내가 뭘 사주겠다 했더니 동생은 계속 한사코 필요 없다. 아직 어려서 뭘 모르니까 뭐 필요 없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워낙 계속 사주고 있어서 네, 그래서 집만 늘어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이소에 가서 어린이들의 좋아하죠. 친구 다이소에 가서 네, 그 뭐 작은 가방 같은 거 필요하다 그래서 각자 하나씩 자신만의 가방을 선물을 해주고 왔습니다. 최고네요. 네, 다행히 5,000원에 끝났다. 어린이날 하니까 수진 작가님도 행사 지금 유어마인드에서 맞아. 또 이렇게 중요한 챙겨주시네. 이것도 얘기하고 가야죠. 가야죠. 지금 그 유어마인드에서 하고 있는 작은 이벤트인데 유어마인드에서 저의 책을 이제 구매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부터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특별히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사인본을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책을 한 권이라도 구매하시면 노트를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굿즈들도 다 거기 전시해 두었기 때문에 직접 보시고 이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달 말까지인가 할 예정인데 그 기간 안에 책
사실 생각이 있으시면 유어마인드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준하 또 작가님. 굿즈를 또 직접 보고 사는 그 맛이 있으니까 그럼요. 꼭 네. 와주세요. 유어마인드가 또 이전을 해서 네.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두 분이 또 우연히 만나셨다고. 네네. 훨씬 넓어졌고. 통창에다가 네. 2층이고 되게 넓어져서 네네. 시원시원한 느낌이고 군데군데 또 제 그림들이 숨어 있어서 맞아요. 그거 찾는 재미도 있답니다. 스토리에 태그해 주세요. 그리고 맞은편에 그 갤러리가 바로 맞은편에 네. 있잖아요. 그 플롯. 네, 모모미 사장님이 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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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같이 보는 재미가 있어서 네, 좋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연희동은 네. 맞아요. 5월 안에 꼭 네.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할 만화책이 오랜만에 많은 책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비슷한 결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우오토 만화가 압도적이다. 네. 이런 생각에 우리 오늘 다룰 책을 한번 쫙 얘기한 다음에 시작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죠. 그러면 일단 오늘 다룰 책은 공통으로 일단 다룰 것이 마스다미리의 중년의 지친 밤에는. 이게 중년의가 아니라 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또 함정이었다. 중년의 지친 밤에는 이니 있고요. 그 다음에 우오토 만화 어서 오세요 팩트 도쿄 S9 제2지부에, 그리고 히가시무라 아키코 만화의 그리고 또 그리고 송아람 작가님의 오렌지족의 최후, 이렇게 네.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도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시작해 볼까요? 네. 기대자. 기대가 된다고 하셨던 제가 고른 어서 오세요 팩트 도쿄 S9 제2지부에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책을 보고 읽지 않으면 제목을 외울선 제가 4권까지 보고 또 보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걸 이제 서점에 칠기 위해서는 항상 팩트에라고 한글로 치면 안 나오고 해서 뭐였지 막 이렇게 되는, 그리고 블로그에 이제 후기를 쓰려고 해도 서점에서 긁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렵기 때문에 또 좋은 제목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살짝 소개하기 전에 이걸 골랐을 때 이제 작년에 우리가 보나마나 하고서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상상을 하면서 또 하게 되면 이거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얘기할까? 근데 두 분이 어떨까? 근데 난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얘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고민과 고민 끝에 이제 이걸 골랐고요. 이제 책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우오토라고 하는 만화가 분의 작품이고요. 문학동네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025년 9월에 1, 2권이 동시에 출간이 됐고 올해 초에 3, 4권이 같이 출간이 되면서 4권으로 완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오토 작가님은 이 작품보다는 그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라는 작품으로 더 알려진 분이기도 하고 또 그 작품으로 데스카 오사무 상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책은 이북으로 받긴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진 않았고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가 저는 정말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일단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또 조금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이 캐릭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다르게 책을 고르는데 제가 늘 뭔가 공통점을 늘 느끼는데 이번에 느꼈던 공통점은 10살에 응원할 수 없는 주인공이라는 점이 좀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화 이거 준비하면서 내내 이것만 읽고 살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또 공통점이 찾아졌는데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표지에 딱 나와 있는 사람 와타나베가 일단 주인공입니다. 와타나베는 냉장 창고에서 이제 일을 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힘겹게 먹고 살고 있는 그냥 청년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또 외우려고 하지 않고 그걸 잘못 부르더라도 사과하지 않고, 그래서 와타나베의 일상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라는 것들이 되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보면은 해시태그에 흑수저, 비정규직, 고졸, 청년 와타나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와타나베의 하루가 자기 스스로 아침에 이걸 입력하고 시작하듯이 모든 매사에 자기한테 다가오는 상황들에 내가 이래서 이럴 거야. 나한테 이러는 건 내가 이렇기 때문일 거야 라고 거의 확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듯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일을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없는 그 삶. 뭔가 공부도 하고 좀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 싶지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집중할 수 없는 그 사이클을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은 정말 무쓸모하다라고 그 누구도 너 무쓸모해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이렇고 난 이래서 무쓸모해라고 이미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자기계발 세미나에 좀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아주 좀 그럴듯한 미래 전망들을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좀 참여해볼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 마케팅이었고 그마저도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또 속아서 넘어갔던 자신에게 너무너무 그런 무능함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굉장한 시리에 빠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던 중에 진짜 이상한 일이 하나가 시작이 돼요. 일어나요. 우리가 살면서도 마치 뭔가 연극의 한 장면처럼 짜여진 듯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당탕탕 하면서 와타나베의 하루에도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집에 가는 길을 걷던 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어떤 샐러리맨 아저씨가 잠시만요 이러면서 엄청 아픈 안색이 안 좋은데 그런 낯빛으로 다가오면서 그 누구도 아닌 와타나베에게 구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고 있는데 손으로 토가 막 다 튀어나와 있는 듯이 그림이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또 더 이상한 거는 옆에 있는 줄도 몰랐던 한 여성이 자신의 에코백 같은 백을 열면서 거기다 토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아준 거죠. 그래서 와타나베는 그걸 보고 일단 그걸 모면하는데 그걸 보자마자 너무 또 구역질이 나서 그 여성의 가방에 다시 한번 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여성인 이야마와의 첫 만남이자 바보 같은 이 와타나베는 그걸 계기로 자신의 이 절망적인 삶에 무언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음모론에 빠지게 됐는지 그러니까 무언가 그 음모론을 맹신하고 음모론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행동을 하게 되기까지가 그 계기가 이 이야마라는 여성이었던 거죠. 그게 정말 너무 재미있는 지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으로 그 누구도 자기에게 일을 한 일터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물건을 떨어뜨려도 괜찮냐고 저 괜찮습니다 하면은 너 말고 그 물건 너 말고 그 물건 정말 이렇게 네 이쪽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케이 하고 이런 삶을 살던 와타나베였는데 처음으로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준데 이거는 와타나베 시선이에요.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한 여성을 보고 자신의 이 절망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이야마라는 사람이 나누는 대화들을 계속 곱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좋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이야마가 하는 말들을 다 이상하게 듣고 오해해서 어쩌면 얘도 날 좋아하고 있나까지 이상하게 꼬리를 무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야마는 학교에서 와타나베 시선으로는 나와 다르게 명문대에서 그런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단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살고 있는 아주 멋있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자기에게 먼저 연락처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너가 요즘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난 사실 너 같은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비정규직 그리고 되게 힘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청년들의 이야기에 되게 관심이 많고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내 과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 좀 내줄래? 라고 한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과제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나고 싶다. 근데 와타나베는 나한테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다니 관심이 있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우오토 만화가님이 정말 이 캐릭터를 응원하기 싫게 그렸구나. 정말 보기 힘들게 그렸구나라고 느꼈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야마의 그 집까지 가게 돼요. 맞아요. 집까지 네. 가게 되는데 우리 아빠도 뭔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너 같은 이야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 인터뷰에 혹시 응해줄 수 있어? 라고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와타나베는 연락처도 먼저 물어봤는데 집까지 오라고 하는데 부모님도 소개시켜준다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당근 같은 중고 사이트에서 남방 같은 셔츠를 사고 거울이 없으니까 거울도 사게 됩니다. 애누리도 엄청 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잘나게 보이려고 무스를 막 떡칠을 해서 발라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만화책 리뷰에 공수치 온다라는 표현이 진짜 많았거든요. 공수치가 공감성 수치라고 하는데 너무 내 얘기 같아서 수치스러운 느낌이라는데 저는 이거 읽고 나서 어디에서 공수치가 온 거지? 이런 애한테? 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긴 했었어요.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왜냐면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무스를 바르고 갔는데 그 컷이 지날수록 점점 미역줄기가 머리가 점점 미역줄기가 되고 있어요. 컷마다 조금씩 정말 서서히 바뀌는데 진짜 노력해서 떡지머리를 잘 더 그렸구나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막상 집에 도착했는데 자신의 집은 그런 다닥다닥한 그런 좁은 맨션이고 근데 이야마의 집은 타워팰리스 같은 정말 큰 그런 백화점 같은 집에다가 안에 카페테리아도 있고 막 우아우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땀은 더 나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이렇게 쭈뼛하면서 올라가는 씬이 있는데 이 장면이거든요. 저 이거 정말 나빴다. 너무 나쁘게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렇게 손을 모으면서 뒤에 있어요.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쭈뼛하면서 가는 이 최종 떡짐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 나도 힘들다. 나도 겨드랑이에 땀 찬 것 같고 옷 잘못 입은 것 같고 이런 기분. 근데 막상 갔더니 또 홍차를 가지고 또 주눅을 들게 만들어요. 그냥 홍차 아무거나 사실 줘도 되는데 몰라요. 그 부자들은 그런 건지 어떤 차 내올까요? 이랬더니 우유 넣은 걸로 부탁합니다. 잘 말했다고 생각해서 잘했어 이렇게 됐는데 아 그게 아니라 다르질링, 우바, 기문 이런 몰라 나도 이게 뭔지 했더니 우유 우유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막 그 아버지도 이야마도 약간 물음표 하면서 쳐다보니까 아 그럼 다르질링을 밀크로 내오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넘겼는데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한 그 단어들이나 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다 풀어서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그런 구조적인 문제의 당사자가 대단히 가슴 아프군요 하면서 이제 포문을 여는데 사실 어떤 사회 문제의 한복판에 있는 당사자라고 해서 그거랑 매일 싸우려고 준비한 사람은 사실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현실일 뿐이고 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힘들고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인 얘기를 매일 하고 살겠어요. 근데 마치 그런 듯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이제 첫 질문을 하니까 막 어버버거리게 된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 이제 그런 지진 경보가 막 울린 거예요. 엄청 좀 심한 지진이 온 듯이. 근데 별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 집은. 그 집은 이제 면진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어가지고 전혀 안 흔들리고 홍차 그 우유 홍차만 다소 조금 움직이는 것 정도인 거예요. 근데 또 설상가상 이 만화는 계속 설상가상의 연속인데 아빠가 또
이 지진 때문에 또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자리를 떠버립니다. 정말 그 질문 하나만 던진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딸인 이야마가 너무 실례잖아요라고 화를 내니까 저라면은 아니 시간 써가지고 왔는데 이거 유일한 휴일일 테고 이게 뭐냐고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와타나베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마 씨 이렇게까지 화를 내주다니 설마 더 오래 나랑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계속 무표정으로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어디 하나 갈고리를 딱 걸어서 공감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제가 가슴이 찢어졌던 것은 그렇게 해서 집에 갔는데 언제나 저희 보나마나는 만화책을 다 읽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서 드리는 말이지만 집에 갔더니 세상에 거울이 깨져 있어요. 왜냐면 아주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거울은 깎아서 산 나의 첫 전신 거울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챕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디서 이런 아이를 데려오셨나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략적인 일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이고 그래서 어떻게 음모론에 빠지게 됐느냐 그것까지 살짝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이야마가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봉사 단체에 대한 음모를 갖고 있는 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팩트라고 하는 곳이고 도쿄 S구 제2지부 소속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마가 소속돼 있는 곳들을 뭔가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와타나베는 그 SNS 봉사활동 그 SNS를 들어가서 염탐해서 이야마의 사진을 몰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한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계정에서 이야마가 나의 소중한 이야마가 소속돼 있는 그곳을 계속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마의 선행이 곡해되진 않을까 해서 여기 이 팩트에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찾아가서 세상에나 여기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쓸모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와. 이게 일권이에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 두 분은 어떻게 또 힘들게 읽으셨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진아 작가님이 이 책을 어떻게 처음 접했고 또 어떤 부분이 재밌었으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 이 또 스토리를 어떻게 요약을 할까? 그렇죠. 시간만 줘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다 얘기해 드릴게. 근데 이제 이 만화가 저한테는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놀라는 장면의 연속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네가 그러다니 그건 이거였어. 아니 사실은 이걸로 계속 나아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보다가 그 이제 음모론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2권, 3권 이제 쭉 진행되는데 그게 되게 웃기면서도 묘하게 설득력 있으면서도 되게 아유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었다가 이제 4권에서 그것들의 이제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장면에서 약간 슬프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4권에서 그 실체가 정말 드러나는 네. 그 무대 장면 네. 그 그림과 연출이 너무 대단한 진짜 거예요. 옆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턱선하며. 거기 그 한 장면을 위해서라도 볼만하다라는 네. 생각을 네, 했어요. 진짜. 네. 다행이다. 저도 이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음모론에 빠지는 심리를 이해해야 할까? 점점점 피곤하다. 점점점. 맞아. 왜냐하면 플랫폼 P 네. 주말에 토요일에 그 앞에 토요일마다 윤어게인 맞아요. 집회를 해요. 진짜? 청년 집회여서 홍대에서 합니다. 그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깝다. 네, 너무 가깝고 맞네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이제 네. 안 나오는데 네. 그거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제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가게 그쵸.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근데 이걸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아까 그 얘기하셨듯이 현실이어서 어떤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혹은 또 생각할 여력이 없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사실 팩트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정보를 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피곤하니까 정말 그렇죠. 나에게 그냥 들어오는 정보들만 수집하다 보니 그게 이제 어떤 편향된 그런 쪽으로 이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은 너무도 쉽게 되어 있고 그렇죠. 뭐 이렇다 보니까 고립되어서 사실은 결국은 그 누구와 대화를 하지 않고 본인 머릿속에서만 그렇게 증폭되는 어떤 네. 이야기들 이 와타나베의 3단 논리인가요? 논리가 너무 꼬리에 꼬리, 재밌던 꼬리. 네. 그래서 어떻게든 애써서 긍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와타나베의 의지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다단계도 그렇게 네. 흘러가게 된 거였고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 하면서 또 역시 고립이 문제인가 고독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근데 이것을 음모론의 러브 스토리를 섞어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약간 코믹한 네. 어떤 다큐 같은 느낌의 것을 또 봐서 그쵸. 저도 결말까지는 네, 음. 또 단숨에 가게 되는 그런 맞아요, 만화였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작가의 그 인터뷰 같은 거 좀 찾아봤는데 그 전작이었던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에 비해서 반응도 또한 현저히 달랐고 낮았고 매출 또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주간제 연재한 게 아니라 앱에서 연재를 했는데 그 층이 아마 다르기도 해서 그랬겠지만 뭔가 이 주제도 그렇고 무엇보다 자신의 뭔가 판단에 의해서는 응원할 수 없는 캐릭터를 그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음모론에 빠져 있는 그리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사랑을 계속 합리화해서 나아가는 그 캐릭터를 절대 응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재를 하는 내내 뭔가 투쟁하는 뭔가 느낌도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뭔가 타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이게 좋았던 이유가 보통 그런 음모론에 빠져 있는 자를 그런 단체, 그런 사회 현상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처단하거나 뭔가 그 밖에서 보고 있거나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다르게 보거나 하는 뭔가 그렇게 좀 우리가 조금 더 시원해질 수 있는 그래서 더 밝혀낼 게 있을 법한 이야기로 읽히길 바라는 분도 있거든요. 독자로서는. 근데 이제 우오토 작가는 일부러 더 노골적이지 않게 그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더 큰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 우오토래 와타나 너무 당당 죄송합니다 우오토님. 와타나베가 그 이제 사권에 이제 읽으신 분들에게 말한다면 사권에 결국은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끝나냐면 와타나베는 이제 자신이 처음으로 반짝이고 처음으로 자기의 말이 맞다고 해줬던 너는 선택받은 자야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선생님 그 선생이라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빠져나왔냐 그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이게 그걸 그려서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그걸 빠져나왔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거든요. 다시 처음이 그건 거예요. 이야마가 그냥 좋았어. 그래서 좋아합니다. 사실 너를 되게 좋아해. 이야마가 미안합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아 말해줘서 고마워. 아 고백해줘서 고마워. 이 네 마디로 사실 끝날 수 있는 이야기였었어요. 이거는 맞아요. 그거면 네.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할 걸 인정하고 돌아서면 되는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저는 어떤 걸 떠올렸냐면 이 우오토 작가는 여기에서 얘가 돌아가게 그렸어. 아주 깊지 않은 얕은 쪽에서 빠진 채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어떤 잘못된 그 정말 안 좋은 걸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나는 이 정도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거절당했어. 근데 말을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돌아서는 그 장면을 그렸는데 거기에서 더 빠져서 어떻게 되는가를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사회에 있는 제 나라에 있는 일들을 떠올렸더니
또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청소노동부를 고소했던 모 대학 연대생 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데 왜 분명히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왜 분노하고 있지? 라는 것들. 그리고 뭐 서부지법 난동을 피웠던 그런 가담자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들한테 공포를 느끼는 게 어떤 공포를 느끼냐면 그 무지에서 오는 아주 미약한 그 분노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뭔가 결국은 이제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와타나베랑 그 선생도 무대에 올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오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들은 그냥 꽁트를 망친 사람으로 그냥 취급돼서 말 뿐이거든요. 맞아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에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제안받으면서 거기에서 거창한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 해버렸어요. 못 해버렸는데 사실 그게 뭐 불법도 아니고 결국은 꽁트에 실패한 자로 낙인 찍힐 뿐 그냥 아무런 세상에 요만큼의 자국도 내지 않은 채 돌아갔는데 사실 그런 사건 사고에 그런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유죄 판정을 받고 그러면서 혹시 정말 와타나베처럼 조금의 일말이라도 한 마디 네 마디면 될 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거를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만화책이 되게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야마도 저는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와타나베를 처음 만났고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지만 바로 다가가서 반론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말을 다시 걸잖아요. 맞아. 사실은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기로 무서우니까. 네, 그냥 단절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야마는 사과할 거 사과하고 계속해서 어떤 좋은 인물상으로 그려진 느낌이 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와타나베가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사권 그리고 사권이 완결이어서 일단은 시작하시면 끝까지 다 갈 수 있다. 좋고 또 제가 이제 여담을 말씀해 드리자면 어떻게 이제 읽었냐 그냥 저는 표지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이 눈동자에 뭔가 있다. 모자 왜 쓰고 있지? 막 이런 느낌으로 좋아했었고 또 표지만 보면은 1, 2권은 이제 제목 밑에 줄거리격인 이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의심스러운 것들을 빨간 표시로 해놨어요. 꼬리를 많이 안 물었거든요. 근데 3권에서는 그게 거의 폭발을 해요.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들과 또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막 지운 흔적들이 표지를 다 꽉 채우고 있는데 4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그 모자를 벗고 있습니다. 아. 이미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좋았었고 또 저는 그 어디지? 플리포피 앞에 있는 만화책 애니메 거기에서 이걸 샀는데 1, 2권 동시에 나오고 3, 4권 동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1, 2권 이제 있길래 뽑아서 이제 카운트에 갔더니 등록이 안 된 만화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뒤에 오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거기서 샀는데 한참 뒤 몇 달 뒤에 3, 4권이 또 나와서 갔는데 또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런 일 겪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음모론 뭔가 있나 봐. 막 무섭다 이러면서 그땐 안 샀어요. 거기서. 음모론은 괜히 음모론에 좀 이입했던 책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캐릭터도 너무 재밌잖아요. 이 외형도 너무 재밌고 그 계속 보면 신발을 그 슬리퍼 같은 거 계속 정말 싫어. 신고 다니고 막 잘 때도 좀 특이한 차림으로 주무시고 어떻게 이런 또 캐릭터를 생각해내셨는지 그림이 되게 정말 싫다고 해야 되나? 싫은 그림체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정말 싫게끔 그렸구나라는 느낌의 그 선생의 턱선이나 이런 게 어떤 말 바보 같은 말을 할 때마다 그 턱선을 보게 돼요. 마치 등장인물에 정들지 마라라고 정말 하는 것처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 만화를 또 이미 진작 만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또 리뷰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고 오렌지 쪽을 갈까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는 제가 예전에 동경 1일 네. 그 담당 편집자님 만났을 때 담당 편집자님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 책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고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랬는데 안 읽고 있었다. 이미 갖고 계신 책이었군요. 네, 갖고 있었는데 책장에만 이렇게 꽂혀 있고 쳐다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ADHD 그리신 비스카차 작가님이 트위터에서 이 만화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도 있는데 한번 볼까 하고 이제 들었다가 이거 1권 읽고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히가시무라 아키코라는 실제 만화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였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표지와 이야기였는데 우선 줄거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규슈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미술부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야시 아키코 이 만화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늘 상냥한 선생님한테 칭찬만 들어서 자의식 과잉에 미대 입시 지망을 하면서도 입시 준비하지 않는 태평한 성격이었다가 어느 날 이제 친구 따라 화실로 갔다가 거기에 죽도를 휘두르면서 그림을 가르치는 히다카 선생님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미대 입시하고 또 미대에 갔고 근데 거기서 또 슬럼프에 빠지고 그림을 못 그리다가 자신의 꿈인 순정 만화가가 되기까지의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1권부터 사실 조금 눈치는 챘어요. 이 선생님이 뭔가 뭐 돌아가셨구나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그것이었고 그리고 아마도 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신 이유도 이제 그 자신에게 뭔가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 꺼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꽤 오랫동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리시게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1년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북스에서 먼저 나왔다가 이제 애니북스가 문학동네로 편입이 되면서 문학동네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정판이 다시 나온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분 다 미대를 나오셨죠? 네. 저는 비실기 전형. 입시는 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입시는 대생은 하지 않은. 네. 그래도 미술 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더 뭔가 이 추억이 맞아. 페이지마다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고요. 1권에서는 히다카 선생님하고 첫 만남을 이제 하는 건데 그 재밌는 장면은 저는 이제 거울을 보고 자화상 그리는 연습. 네, 모델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거울 보고 그려라라고 해서 계속 수시로 바뀌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다가 실기에 가서 진짜 모델로 그리니까 너무 쉬움. 이런 거. 이게 바로 히다카 선생님의 어떤 수련법 같은 느낌. 모래주머니를 뗀 느낌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어떻게 두 분께도 히다카 선생님과 같은 존재가 있으셨나요? 보통 있기 이게 어려울까요? 친구가 그 얘기하잖아요. 남자친구였나? 부럽다고 너한테 이런 선생이 있어서 맞아. 부럽다고 그 네. 독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읽었을 것도 같아요. 약간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히다카 선생님은 약간 그 정규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은 어떤 그림만 열심히 그렸던 분인데 동네에서 뭔가 소문이 나서 이제 화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시골에 어디 구석에 네. 그 빽빽하게 아이들을 넣어놓고 스파르타 형식으로 가르치고 미대를 입시를 하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진짜 이 주인공에게 어떤 애정을 쏟아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를 일부러 아이고. 네, 여행까지 이제 와서 한번 제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좀 유일한 이렇게, 여행. 네, 하고 간다시거나 또 막 그 도쿄에서 그렇게 아니 도쿄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놀러 왔다고 했을 때 이제 또 만나서 얘기하고 음.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맞아요. 부분들, 네, 그런 걸 보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과의 우정 이런 것이 경험이 있나 이런 것이 궁금했어요. 근데 음. 약간 그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나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늘 아래로 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린 사람은 살짝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선생님이 대학생인 자기를 찾아온 거 그리고 그 찾아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막 미술 얘기하면서 밤새 술 마시려고 술까지 가지고 왔다는 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고 굉장히 미안해하는데 그렇지만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 그것을 기쁘게 선생님 같이 해요 뭐 이렇게 하긴 쉽지 어렵다. 않나? 맞아요. 예. 네. 그 마음이 딱 이렇게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그 선생님의 나이가 돼서야 깨달은 점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것도 음. 그때는 몰랐었던 거고. 히다카 선생님은 아주 유니콘 같은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권에서 저는 그 열심히 미대 입시 준비했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또 맞아. 못 그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기도 한데 그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고 근데 이제 화실에서는 약간의 특훈 같은 훈련을 이제 매번 하다 보니 그리고 나서 이제 미대에 가서 그려라라고 어떤 좋은 환경이 펼쳐졌을 때 그리고 싶은 게 없는데 이 화백을 이걸 뭘 채우지? 약간 이런 막막함이 더 압도적으로 눌러서 그냥 일단 놀자 그렇게 되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슬럼프를 겪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선생님이 마주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약간 구해주듯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 어른은 대체 이 학생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끌어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대학 들어가서 그 캔버스를 이제 딱 앞에 두고 뭘 그려야 될지 막막한 그 감정을 저도 되게 공감을 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는 아니었고 이제 졸업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막막하다는 생각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입시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그려야 할 거를 정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더 너무 명확하죠. 딱 그 아주 정형화된 입시라는 걸 앞두고 있어서 어떤 것을 이제 정답을 향해서 이제 계속 그리는 과정이라서 그게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점점 그 정답과 다가가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성취감이 있고 이제 느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막 할 수 있는데 이제 대학 가서는 이제 마음대로 그려보라 했을 때 이제 뭘 그려야 되지라는 이제 당혹감이 들긴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나마 대학에서는 그래도 뭐 어떤 그림을 언제까지 뭘 해라라는 약간 데드라인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가이드를 주는데 그 졸업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늦게 이제 졸업을 바로 앞두고서야 내가 졸업하면은 나한테 이거 그려라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되게 바보같이 늦게 깨달았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제 안에 그려야 될 이제 주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고 또 좀 자책하게도 됐고 내가 결국 좋아했던 그림이라는 거는 그냥 보이는 것을 그냥 따라 그리는 어떤 스킬 같은 거지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뭘 그리고 싶냐라는 그 주제에 있다는 것을 좀 늦게 알고 많이 절망했었던 좀 기억이 나서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저도 이제 그 꿈을 버리고 만화가가 그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래서 그 네. 출판사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을 때 너무 기뻤죠. 드디어 주제가. 숙제를 주셨고 난 숙제를 하면 되는구나. 어. 네, 그랬어요.
근데 이 일본도 미술 대학이랑 음. 우리나라 대학이랑 또 차이점 같은 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일단 일본은 입시 그 시험 자체를 굉장히 길게 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소묘랑 그러니까 대생이랑 그 자기 전공 과목이랑 해서 이틀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정도 그렇게 이틀을 보는데 이 일본에서는 6시간씩 4일인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호텔을 학교에서 연계해 주는 곳에 묵기도 하고 그 훨씬 더 뭔가 타이트하다. 좀 빡세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그리고 여기서 그 화실에서 남을 가르치는 재능을 뜻밖의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험 잘 봤다는 얘기 나오는데 아 맞아. 그 본인이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험의 출제자의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읽느냐. 그것도 이거 능력 능력 아닌가요? 이어진다. 이어져. 네. 그렇게 공부를 네. 해서 그 책으로 인해서 음. 성적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의 마음도 좀 뭔가 잘 느껴지는 느낌? 약간 그걸 읽는 느낌? 네, 맞아. 그래서 너무 뜻밖의 재미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 주인공이 결국은 그래도 졸업을 하지만 당연히 이제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소환당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네. 화실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직업 없는 걸 못 견디고 이제 콜센터로 넣어버리고 이제 사회생활 아무것도나 할 줄 모르는데 PC 킬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사회 초년생의 막막함. 근데 거기서 한 번의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여길 탈출하기 위해서 난 만화가가 되어야겠어. 그게 드디어 계기가 만화를 되는. 그리는. 네, 너무 약간 뜻밖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언제까지 그렇게 꿈을 계속 가지고만 있다가 네. 그걸 실천에 옮기기까지의 그 발화점이 딱 이 사람은 그때였구나. 네, 이게 단 되게 며칠 만에 신기하고 네, 완성해 그랬어요. 버리는. 그래서 작가님, 수진 작가님은 지금 잠깐 얘기하셨듯이 미대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그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임진아 작가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도 뭔가 이렇게 이제는 되게 흐릿해진 그 미술부에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미술부 담당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분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그 미술부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미술반이 있고 입지를 하는 미술반이 따로 있고 문과 또 그 미술반이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미술부는 이제 CA처럼 토요일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동아리처럼 하는 거였는데 이제 미술부 중에 제가 유일하게 입시를 하지 않는 입시를 좀 하지 않는 학생이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면접 같은 거 볼 때 저는 그렇기 때문에 3년간이라도 좀 미술이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이후로 이제 담당 선생님은 저를 떨어뜨리셨었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선배들은 붙이고 싶다고 해서 되게 크게 설득을 해가지고 어렵사리 제가 붙은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3년 동안 그 미술부 선생님에게 인사를 거부당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오랜만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이 그런 미대 입시류를 떨어뜨리는 사람인 거예요. 안 하니까. 아예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셨는데 그렇게 그 복도에서 마주치면은 저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인사하면은 인사를 받지 않고 그 고개를 돌리셨었고 왜냐하면 그 미술 반 애들을 가르치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건 동아리인 건데도 그랬어서 뭔가 이런 선생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던 거는 제가 이제 그런 학교 이제 미술을 진학 못하는 것도 가정 형편 때문이었지만 이제 고등학생 때 엄마를 처음으로 졸랐던 게 미술은 이제 못하고 동네에 되게 저렴한 일본어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격증도 따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는 처음으로 뭔가 제 꿈을 응원해 줬었던 사람이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일본어를 배우면서 이제 자격증을 따고 회화반으로 옮겼을 때 계셨던 분인데 이제 자유롭게 회화를 나누면서 꿈이 뭐냐고 해서 제가 그때 약간 일본 제일학에 빠져 있을 때여서 베이스나 기타를 연주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대충 말한 거예요. 요즘 관심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다음 시간에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는 기타, 일렉 기타를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그 수업 중에 애들 다 있는데도 연주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아 너는 나무라고 한 다음에 남은 그 시간에 그 기타를 만지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 졸업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몇백 개 써놓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기타 배우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냥 제가 한마디 때문에 집에 가서 자신이 좀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그 기타를 이렇게 꺼내서 가져왔을 그 마음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 명의 어른이 맞습니다.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는 저랑 고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이랑 원수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복도에서 교감을 만나면 끝과 끝에서 만나면 인사 안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빳빳이 들고 지나가는 학생이었고 교감도 저를 안 불렀고 약간 이런 식으로의 갑자기 기억이 네. 스쳐 지나갔는데 네, 참 네. 그런 순간이 참 오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그 여기에 그 만화 속에도 그게 있었어요. 뜻밖의 순간에 꿈을 지지받는 순간. 그 전시를 같이 하던 그 그냥 친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하야시 씨는 졸업하면 뭘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난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미드에 들어왔어요 라는 말을 처음 해보고 그랬더니 그분이 멋지네. 하야시 씨에게 잘 어울리는 직업이야. 만화가. 하야시 씨는 인간 관찰만 하는 걸 카네코 씨를 관찰하고 언제나 재미있어 하잖아. 그건 만화가가 적성이기 때문일 거야. 그거야. 하야시 씨 만화가 되라.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라고 갑자기 이 전시 준비하다가 듣고 주고받은 맞아. 말이었는데 네. 이렇게 좀 약간 뜻밖의 순간에 그 한마디가 그냥 되게 막연한 말일지라도 맞아. 좀 오래 기억에 남는 맞아. 그런 순간이 또 되지 않나. 네.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저도 순간이 있는데 그 대학교 4학년 때 제 이제 그림을 이제 평가받는 선생님한테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파나 수업에서 그렸던 어떤 그림을 보고 그 선생님이 일러스트에 관심 없냐고 잘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요즘은 정말 일러스트라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작업하는 거고 이제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의 어떤 진로로 많이 선택되어 지는데 그때는 정말 선택지가 아니었거든요. 맞아. 보편적인 일이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고 어쩌면 누군가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구나라고 정도 생각하고 전혀 생각 안 해본 건데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졸업 전시를 보러 온 그 출판사 에디터 분의 이 제안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그 제안을 받았을 때 혹시 그 그림체 일러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 없냐라고 딱 이렇게 왔을 때 그 선생님이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때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못 들었으면 웬 일러스트라고 네, 생각할 수 맞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던 날로부터 뭔가 나도 모르게 약간 여지가 넓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좋았던 생각이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좋은 생각. 고등학생 때 그런 문학 선생님이 시를 각자 제출하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그때 애들 다 진지한 거 싫어할 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었거든요. 하라고 하는 거 잘하고 읽으라는 거 잘 읽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저만 뭔가 진짜 창작해서 써왔는지 그 다음 날에 그 낸 시를 딱 보시더니 저를 이제 오라고 교탁 앞으로 부르셔서 하시는 말이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데 평소에도 시를 쓰니? 라고 하셨거든요. 와. 근데 그 말이 정말 저 집에 가서 엄청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제목이 요람이었고 요람. 뭔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니까 어렸을 때 내가 기억 못하는 때에 기억을 내가 그려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거 한 편이랑 4개를 써갔어요. A4 용지를 와. 이렇게 2번 접어서 4칸으로 해가지고 시를 써서 이제 애들은 다 막 가요 적고 할 때 그냥 몰래 이렇게 나는 제대로 했지만 티 안 나게 냈는데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기뻤지만 제가 고른 대답은 시를요? 제가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새침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그냥 좋았다는 말이잖아요. 평소에도 시를 쓴다는 말인데 지금은 좋게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잘 받아치고 싶지만은 그때는 그 말이 평소에도 시를 써도 되는구나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뭔가 쓸 상황이 제가 아니었거든요. 오빠랑 같은 방을 쓰고 방 3개인데 6가족이 썼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 저. 근데 저는 되게 그 순간이 참 좋았었지만 책상 하나 없는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써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다이어리에다가 뭘 쓰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더 열심히. 그래서 그 말이 지금도 남아있네요. 선생님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분명히 힘이 있어요. 커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중학교 때 그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어떤 거가 너희에게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뭐 하진 않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거를 맞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너희한테 얘기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신 적이 너무 멋있네요. 있었는데 그게 두고두고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화가가 되고 나서 그 선생님이 해줬던 말, 그 마지막에 만났으면 뭐라고 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계속 그려라 라는 말로 이제 매짐을 하는데 이 선생님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자신이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좀 철없었던 그 시절 꺼내야만 했을 텐데 그럼에도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또 타인에게는 또 없었을 것 같은 어떤 인물 그 인물을 얼마나 그리고 싶었을까라는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그 만화가로 데뷔하는 그 시절의 이야기가 네, 나오잖아요. 그것도 재밌어요. 네, 그 이야기 한 투고하고. 줄기도 네, 너무 재밌었고 그 편집자분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한 맞아. 그 인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편집자님이 이제 그렇게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네. 그려달라 하면 또 밤새 그리고 엄마가 주걱으로 붙여주고 손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원래 순정 만화를 엄청 그리고 싶어했었고 좋아했었고 계속 그걸로 시도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대성하게 된 거는 아이를 낳고 출산해서 아들을 그렸던 이야기로 고에게 인세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제서야 돈을 네. 벌었다. 그게 계기라는 것에 사실은 좀 슬퍼하는 것도 맞아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참 현실이랑 그런 거 같아요. 맞아. 근데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강조를 여러 번 하셔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액이길래 ATM기 부럽다. 앞에서 못 움직이고 있나. 어시스턴트 4명 꾸릴 만큼의 네. 큰 네, 그러니까요. 작가가 되었다. 얼마일까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리고라는 말이 선생님의 말이었다라는 네. 거. 네. 그 마지막에 음. 이 문장이 나올 때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울진 않았지만 울컥은 했습니다. 저도 네. 보였어요. 보였어요. 저도. 우셨어요?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했어 진짜. 맞아. 왠지 그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했는데 네. 나오니까 맞아. 그리고 너무 그 딱 말도 나한테 하는 말 같은 네, 그런 맞아요. 말이니까. 근데 이 선생님의 이 뭔가 강압적인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학생한테 행동하는 게 너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뭐 당장 내려와 뭐 너 애들 가르쳐 뭐 2인전 해 뭐 계속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갖기는 쉽지 않고 자기 일도 아니고 남의 인생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이 안에서도 그런 말이 잠깐 나왔는데 이 작가분이 왜 이렇게 선생님 말에 내가 그렇게 따랐냐 하면 뭐 그 시대에는 뭐 인터넷도 없었나 아무튼
네. 그 뭔가 이게 알아보거나 이런 정보가 없었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언이나 정보는 이렇게 직접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였다. 뭐 맞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던 게 있는데 맞아요. 그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희 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보라는 것이 음. 제한적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참고점이 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네.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SNS며 뭐 보면 다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어떤 상이라는 걸 그리기가 참 힘든 시대였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적한 규슈 마을 네. 바닷가에 더욱이 네,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음. 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5권 완결이어서 또 저희가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네, 좀 이것도 쭉 읽기 좋은 음, 책이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 화실이 이제 또 오렌지족의 최후에도 나옵니다. 아 맞아요. 이게 다 약간씩 연결이 됐네요. 그렇네요. 네. 지속 가능한 팟캐스트 채널을 만들기 위해 1분 소개 광고를 받고자 합니다. 광고비는 3만 원에 모시려고 하고요. 채널 성격에 맞는 광고라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및 상품 광고도 가능합니다. 청취자들의 개인 축하 사연, 누구야 결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독립 이직 축하해, 뭐 광고 다 가능합니다. 옛날 신문 광고에 내던 느낌으로 최애, 생일 축하 메시지 등등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불어 2026년 새해에도 작가 출연 인터뷰 방송 및 책을 소개하는 방송 제작 문의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광고 문의는 doostation, doostation @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doostation DM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활발한 참여 적극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한번 해주실까요? 네. 네. 준비 최후. 그 이번에 나온 책들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요. 아, 10대 17살. 후반.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오렌지족의 최후라는 이 책은 미메시스에서 나오고 송아람 작가님의 이제 신간이라고 해야 되나? 작년 12월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양장본이고 꽤 커요. 그리고 400쪽이 조금 넘어서 진짜 두툼해요. 벽돌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이 딱 배송돼서 왔는데 이거를 아이고 이거 읽으려면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여야겠네라고 생각을 했고 거의 4권 합본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루에 다 읽지는 못하고 그 침대 맡에 놓고서는 조금씩. 조금씩 읽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누군가의 일기장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내밀한 어떤 이야기를 꽤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막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두꺼운 분량에 비해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송아람 작가님이 일단 저는 엄청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많은 만화를 그리지는 않으셨는데 그 만화가 다 참 좋고 전 특히 그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딱 저의 스타일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그렸던 게 전에 만화가 자꾸 생각나랑 두 여자 이야기 그리고 송아람 생활 만화 이 책은 제가 못 봤어요. 그 자꾸 생각나랑 두 여자 이야기는 봤는데 그림체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그림 너무 잘 그리시고 그 데생이 되게 정확하면서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또 있으셔서 이 그림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저는 진짜. 그냥 되게 흑백 만화고 하나 색깔 이제 포인트로 한 네. 가지 색깔만 들어가는데 이 선 다루는 솜씨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읽는데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좀 한국
작가분인데 어떻게 보면 유럽 만화 느낌이라고 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글도 되게 많고 맞아요. 진짜 그냥 텍스트북 읽듯이 꽤 오랜 시간 두고 읽어야 되거든요. 내용은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은데 이 주인공이 17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 주인공들이 딱 고 네, 이 맞아요. 17살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만화 안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시대 배경이 1997년이거든요.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오렌지족. 근데 이 오하나라는 여자 주인공의 일기장 같은 이야기인데 이 학생이 그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생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 학생이 그런 모범생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고민도 많고 좀 집안에서 좀 불만도 있고 뭐 그런 학생인데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된 어떤 초등학교 동창이었던가요? 그 남자친구랑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 남자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나는 이제 자기도 유학을 가고 싶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엄마 아빠한테 유학 보내달라고 또 집이 또 부유해요. 그래서 유학 보내달라고 하는데 오렌지족. 엄마 아빠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 이제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유학을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학을 보내지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막 뭐 방황을 한다고 해야 되나 막 오토바이도 타고 뭐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눈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하나는 아마 그 남자친구가 있는 미국으로 가고 싶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유학을 이제 가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성공을 했는데 그 남자와는 헤어지게 되고 미국도 아닌 캐나다 친척이 있는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돼서 굉장히 처음 시작의 그 꼬였죠. 의도와는 좀 다른 네. 상황이 됐지만 어쨌든 유학은 가요.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 친구가 자살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시도를 했을까? 그 이야기를 이제 과거랑 그 자살 시도했던 그 현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사연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뭐 캐나다 유학 가서 뭐 쉽진 않겠죠. 또 그냥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 유학 가면은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과 사실 현실은 많이 다르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또 친척 집에 이제 한 명의 객식구가 돼서 산다는 거는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그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뭐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안에서 뭐 어떤 친구랑 또 만나고 또 연애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시기한 친구들도 생기고 그 한국 유학생들 안에서 뭐 많은 사건들이 생기면서 점점 더 마음이 외로워지기도 하고 그랬던 이제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학교에서 퇴학을 정학을 당하나? 하여튼 어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는 이 만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다 너무 너무 현실적이어서 엄마 아빠도 그렇고 물론 주인공도 그렇지만 캐나다에서 만난 그 삼촌과 숙모도 너무 현실적이고 그 그림도 일단 저는 그 외숙모 캐릭터가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딱 영어 있을 못 하시는. 그래서 뭐 단어만 조금씩 영어 네. 쓰시고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근데 저는 사실 이 내용 자체에는 공감은 좀 힘들었어요. 네, 저도 캐릭터에 바로 얘기. 이입이 어려웠다. 그 청소년 시절에 막 방황하고 너무 외롭고 또 굉장히 좀 어리석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좀 무모하고 또 사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도대체 이 친구의 고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그 고민의 실체가 딱히 뭐라고 해야 되는 걱정거리는 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딱 없고 그렇지만 뭔가 외롭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청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감한다기보다는 아, 내 주변의 애들이 이런 시간을 보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으로 약간 다른 친구를 좀 떠올려 보기도 하고 하면서 봤고 그리고 이 만화가 조금 제 생각에 좀 특징이라고 생각한 게 보통 이렇게 이게 정확히 자전적인 100% 자전적인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작가의 말을 네. 들으면. 근데 이게 자전적인 얘기가 좀 섞여 있는 혹은 자전적인 만화를 보면은 대부분은 좀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생기는 문제점이나 고민들이 많고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2층 양옥집에서 사는 학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화로 보는 게 되게 새로웠어요. 그 소재가. 방도 넓어.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이 주인공의 어떤 얘는 대체 문제가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다가 결핍이 없는 것도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조금 부모님이 좀 무관심하고 뭐 이야기를 잘 안 받아주고 너는 배부른 줄 알아라. 나 맞아. 어릴 때는 그런 얘기 계속 하시는 그런 건 있는데 그리고 그쵸.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근데 그런 고등학생인 것 같은 그래서 희망하는 게 없으니까 미술부 들어간 것도 전 여기서 되게 이입이 여기서부터 안 됐는데 이렇게 인문계 꼴통들의 예체능 전향은 어떻게든 인서울 대학을 가려는 여러 수단 중 하나였다. 그쵸, 막 다만 조금 비싸다. 하프 막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네. 돈만 있으면 미래를 살 수 있는 셈이었다. 그러니까 음. 만약에 미술이 잘 맞건 안 맞건 간에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럴 때면 친구랑 뭔가 하고 싶어 그런 일말의 작은 요소들이 있었으면은 다른 길을 가거나 했을 텐데 그냥 하라니까 하는 느낌으로 흘러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게 이입이 안 되면서도 계속 읽게는 돼요. 계속 어떻게 되는 건지 읽게 되고 이 마음,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어떤 답답함, 그 자신도 왜 답답한지 모르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에 나도 그거 안다는 식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안 해본 것들을 해봤다고 하고 처음 해보는 뭐 포켓볼인데도 잘하는 척하면서 한다거나 하는 것들에서 얼마나 매일이 답답하고 아슬아슬하면서도 그 시간들로 인해서 자신은 결코 안 만들어지고 있었을 텐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걸 다 읽고 나서 그 시간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됐었고 또 무엇보다 진짜 이입 안 되는 그 팩트 주인공과 더불어 이 친구를 읽으면서 작가의 말을 이제 읽었더니 이 캐릭터를 상대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확 약간 해소가 됐어요. 이 상대했었구나 나도 뭔가 이입하거나 이해하려 들었을 때도 뭔가 어렵고 마치 내가 얘 친구가 된 것처럼 아니면 부모거나 아니면 나이 때는 이 안에서는 저는 되게 어렸었지만 뭔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 상대한다는 말이 너무 적합하다고 느꼈었고 또 이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만 보던 그 어른들 근데 그 어른들이 있는 와중의 고등학생들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 고등학생들 아니면 그 새싹들 이 이야기인데 내가 모르는 한국의 면면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맞아요. 어떤 기록의 용도로도 진짜 그랬어요. 그 시대를 정말 디테일하게 잘 네.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유한 오렌지족 자녀를 둔 집안의 일상적인 대화를 우리가 어디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오렌지족이었던 부유했던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만화 그리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잊고 그쵸. 살거나 말하기 싫어할 텐데. 네. 근데 이 작업이 정말 오래 걸렸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이 한 컷 한 컷이 되게 딱 봤을 때는 되게 담백하게 읽히거든요. 근데 절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선이나 이렇게 뭔가 배경들도 그 캐릭터들도 정말 이 얼굴 골격을 다 다르게 그리시고
그 성격들도 다 다르게 그리시고 하는 네. 게 와. 제가 한번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9년에 하셨던 기사가 있는데 다른 이제 작업 때문에 인터뷰를 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만화를 그리고 있다 하면서 오렌지족의 최후를 언급하셨는데 그게 2019년이에요. 그때 50% 정도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와. 하셨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에 한 장 한 장 이 허투루 두께가-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천천히 읽어야 돼요, 정말. 근데 이게 천천히 읽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몰입이 된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정말 이 안에 쑥 들어가는 음.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는 것처럼 읽게 되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약간 10대 노는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건 왜 이렇게 재밌지라는 생각을 근데 또 술술 했어요. 따라가요, 진짜. 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네. 그 이걸 덮어놨을 때도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 오하나라는 친구가 사실 사촌의 입장이거든요, 우리들은. 로사 로사의 입장이 우리는 갑자기 표정도 연락 진짜 와서 오하나가 나타나서 로사 표정이 어. 로사 표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저는 그 외숙모 그 나이가 나오는데 저보다 어려요. 외숙모가 약간 나한테 만약에 저런 친척 아이가 와서 우리 집에서 산다 이러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이입을 못하고 자꾸 그 어른들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아우, 힘들어 진짜. 그렇지만 이걸 또 끝까지 작업한 이 작가분이 이제 끝까지 이 이야기를 놓지 않고 또 그 과거의 일정 부분 자신의 그 이야기 별로 이제 밝히고 싶지 않거나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어쨌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려낸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연재를 했더라고요. 연재를 이제 웹에서 그리고 지금 그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뭐더라? 네이버 웹툰 말고 있죠. 시리즈. 거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난 그 연재했을 때 어떤 댓글이 달렸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 오렌지족의 최후도 그렇고 그 팩트도 그렇고 연재를 하는 동안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렸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그 댓글이 작가를 향한 게 아니라 그 캐릭터를 향한 댓글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는 감정이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가는 맨 뒤에까지 가서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그 모든 거를 이제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 만화는 정말 추천하고 이 송아람 작가님이 이제 다음 책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몇 년은 걸릴 거란 말이죠. 이거는 빨리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빨리 힘내서 작업하시기를 제가 정말 응원드리고 이 책을 정말 추천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 표지에 저는 보고 누가 담배를 이렇게 쪽벌하고 피다 말고 있길래 이게 뭐지? 성별도 모르겠고 했는데 읽다가 얘가 이 표지였나? 아직 유학 가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 건지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었었고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래픽 노블의 형식으로 이 색감으로 읽어 나간다는 게 되게 묘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오렌지족의 최후인데 이 포인트 색깔을 오렌지로 저 같으면 단순하게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표지에만 쓰셨네요. 그러면 그러네. 아꼈네. 그런 가늠끈이랑. 네, 포인트로 주기로 하셨나 보네요. 네. 근데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쓸쓸함이. 그리고 이게 그림이 판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계속 시원시원. 보통 9칸 정도 이렇게 나눠서 나오다가 가끔 이제 큰 컷이 나오면은 눈이 막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큰 컷들도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런 책은 소장 가치가 진짜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가님의 이 작업하는 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뭐 그런 뒷얘기를 너무 궁금한데 뭔가 찾을 수는 없었어요.
좀 뭐 북토크 같은 거 하면은 가보고 싶어요. 네. 해외에 계신가요? 그럴 것 그것은- 같진 않아요. 이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른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데 어쨌든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재수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른은 다 잘한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던데 나는 아무래도 어른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져 멍청한 짓을 하고 누군가에게 열렬한 미움을 사고 그러길 계속 반복하겠지? 아무것도 제대로 책임질 수 없겠지? 아무리 그래도 살고 싶을 것 같다. 빌어먹을 인생 끝까지 한번 살아보고 싶을 것 같다. 이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서 그러게 어른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 되었지만 진짜 어른으로 살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멍청하고 열렬한 미움을 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쨌거나 하나의 시도가 자신도 죽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밀이 밝혀지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제일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나의 그 마지막에요? 이야기가. 그걸 네.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또 있었다는 전화로 것도 그렇게 그렇고. 이야기 마음을 네. 털어놓는 게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맞죠. 웃으면서 얘기했으니까 그 말만큼은 맞죠. 저는 그 룸메이트 캐릭터도 그 언니? 아는 사람 본 적이 있는 사람 같을 정도로. 근데 되게 한국이다 느꼈던 게 나중에 고모가 짐 가지러 가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한테 뭐라고 하고 쌀쌀맞게 하더니 고모가 괜찮아 앉아 있어도 돼 한 다음에 짐을 챙기는데 이미 이제 그 주인공의 자리에는 이미 룸메이트 언니가 다 짐까지 점령하고 다, 있었고 근데 약간 이렇게 뺨에 불그스름 해지면서 되게 죄송하다는 뉘앙스로 빨리 치우거든요. 너무 한국인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거기에서 오해를 쌓고 한 명을 그렇게 왕따시키고 하면서도 어른 앞에서는 불구스름하게 또 아무 말 없이 치우고 있는 그 꼬라지가 너무 짜증나더라. 근데 이것조차도 진짜 한국이다, 번진 한국이다 이렇게 봤어요. 맞아요. 그 이제 소위 노는 애들이라고 이제 칭하는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그 반 같은 학생으로서 같이 봤을 때에는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의외의 귀여운 포인트들을 또 본단 말이죠. 아무리 험하게 담배를 피고 침을 뱉고 있어도 맞아. 그거 있어요. 멀리서 관찰하게 되는 입장일 때는 그걸 다 이제 입력하고 영상으로 기억하고 있는. 참. 네. 그래서 정말 저희 출판 만화에서 보기 드문 네. 그런 스타일의 또 맞아요. 그림 만화이지 않은가 싶고 저도 그래서 전작이 궁금해졌어요. 그 두 여자 이야기 네, 저도 네. 안 읽어보셨나요? 네. 네. 그것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아람 작가님의 손목 건강을 빌며 다음 작품을 또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우리의 공통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마스다미리 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언제 떠난 적 없음. 계속 그리고 계시네. 제목이 너무 좋은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입에 딱 안 붙었는데 읽고 보니까 중년에 지친 게 말이 된다.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감이 많이 가는 공감 거예요? 진짜 많이 갔죠. 네. 첫 표지부터 공감 가시나요? 네. 네. 티셔츠가 안 어울리게 된 네. 중년. 저도 너무 공감. 공감했습니다. 중년. 이걸 표지로 하다니. 그러니까 너무해 하면서 공감. 이게 일본 책 표지 그대로인가요? 네, 똑같아요. 네, 제목도 똑같고 제목은 뭐였지? 중년의 실증난에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원제는 좀 실증나다, 물리다에 더 가까워서 저는 원제 쪽이 더 자기 쪽의 감상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지쳤다는 것은 내가 당한 거잖아요. 뭔가 당한 더 느낌인데 나 이거 이제 실증났어라는 느낌이라서 조금 더 자기 의견이 있는 제목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한국화해서 네, 지친 우린 더 다 좀 지쳐 쉽게, 있다. 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꽁트가 시작된다 생각이 저도. 그렇게 났어요. 저 네. 작가님이 드라마 보셨나? 이랬어요. 그랬을 수 있다. 네.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그렇게 만담을 짜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정말 옛날에 어, 많았을 것 같아요. 어, 진짜 그 밤새 밤에. 하니까.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 마스다미리 책 누구나의 일생. 누구나의 네. 일생 맞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았죠. 맞아요. 새 노래에서 나온 누구나의 일생. 맞네요. 그 책을 읽어서 그런지 이 레스토랑에서 만난 이 두 여자가 뭔가 심상치 않고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하게 뭘까? 됐어. 혹시 이 세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인가? 이 주인공에게만 보이는 사람인 건지 뭔지 계속 약간 긴장하면서 좀 읽게 맞아. 됐는데 그리고 또 꼭 그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자리가 계속 비어 있어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이 이 사람들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 부분의 연출이나 그게 너무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참. 굉장히 막 무리수도 아니면서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예상하지는 못했었는데 네, 네. 정말 맞아. 자연스럽게 신선하면서 네. 네. 따뜻하고 네. 이게 간단하게 책 뭔가 소개를 네, 해주세요. 하자면은 네. 이제 원래 마스다미리님이 30대 숫장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공감대 형성을 우리화하셨었는데 이제는 이제 50대가 돼서셔 50대 일상을 그리기 시작하셨고 이제 그 이야기로 중년에 지친 밤에는이라는 책을 이제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중년에 대한 주제라는 것이 좋았어서 작년에 여행 갔다가 원서를 발견해서 그러니까 중년 이야기를 관심이 많으시다고 한 수신 작가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참 발빠르게 빨리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년이라는 그 키워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중년이란 단어만으로도 중년에 살면서도 우리는 뭔가 포기하거나 뭔가 마음이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무언가에서 좋아하던 거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단어를 감각하게 마련인데 저는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삶을 관조하기 시작한 그 나이대의 사람들의 되게 날카로운 뭔가 그런 익살스러움을 정말 잘 그려낸 이야기라서 중년의 어떤 희망찬 그 노련미를 그려낸 만화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 네. 좋은 평입니다. 음. 네. 그 이 안에는 그 이제 중년 나이에 대한 유머들이 네. 이제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많이 가는지. 그리고 전 일단 첫 번째로 이 플래그를 붙인 게 11쪽이에요. 이제 일요일에 귀국해서 바로 다음 날 출근하는 이 이제 후배를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조금 무리해서 달리는 나를 자랑하는 젊은 애들을 보면 감탄해줘야지. 그게 또 중년의 임무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중년이란 나이가 어느새 뭔가 이렇게 주인공에 보다는 그 뒤에서 조연의 역할로 드라마에서 주로 나오는 것처럼 좀 이렇게 박수 쳐주고 네. 감탄해주고 그렇게 해도 안 지친단 말이야. 대단한데 약간 분명히 저도 금요일에 퇴근하고 같이 세부로 날아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네. 하와이로 날아가던 시간이 있었는데 멋지다. 이제는 꿈도 꾸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면서 그래 그렇게 감탄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 그 자리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그리고 예전에 내가 받고 싶었던 한마디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전 그리고 또 공감 갔던 게 역 화장실에 너가 진짜 너라고 친구가 네, 집 조명. 화장실과 네. 달라서 네, 네, 네. 51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 그거 듣고 저희 엄마가 생각났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이제 종종 오시잖아요. 근데 화장실 조명이 진짜 새하얗거든요. 근데 저는 매일 그냥 쓰니까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해요. 너네 화장실 진짜 싫어. 진짜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무 다 보인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 줄 걸. 그게 엄마. 그게 엄마야. 이렇게 얘기해. 그게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그 최근에 그렇게 북토크 같은 데서 이제 사진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뽀샵
앱을 주시는 분들이 주로 아, 네, 맞아, 나이대가 맞아. 조금 저보다 있으신 네. 분들이 그렇게 주시거든요. 그럼 진짜 화면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잘 그게 찍는- 나지. 그게 다 그것이다. 공감대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 공감대라는 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진짜 많잖아. 사소한 것들. 이 꽁트를 준비하는 친구도 갑자기 대뜸 요즘 빙수 너무 크지 않냐? 뭐가 요즘 빙수. 옛날에는 어. 그냥 이렇게 먹는 거는 점점 이렇게 화려해지고 맞아. 먹기 어려워지는 그거를 그냥 대뜸 말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요즘 다른 것들을 막 계속 얘기하면서 막 집에 가는 길에 디즈니랜드 이제 지도가 없대, 종이 지도가 없대, 막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그 참 찰나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정말 말하기 때문에 두세 년만 공감해도 행복해지는 그 작은 사소한 순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포착해서 쓰실지 또 감탄했습니다. 네. 그리고 74페이지에 누군가를 응원하는 사람 마음은 아마도 인간에게만 있다면 그건 인간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지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AI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렇네요. 그 생각을 또 한 번 네. 했습니다. 네. 저도 이 친구들이 다 동갑이잖아요. 네. 이 레스토랑에서 만담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이 주인공 셋이 다 이제 막 50이 된 동갑인데 그 똑같은 나이를 이제 통과하는 사람들만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죠. 네. 뭐 이게 엄마가 가끔 뭐몸 아픈 거에 대해 얘기할 때 너무 나보다 몇십 년 앞선 아픔이니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하고 싶어도 너무 과하게 아프니까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딱 그 시기에 뭐 흰머리가 요즘 많이 나기 시작했어 아니면은 뭐 주름이 이제 막 늘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슷한 세대의 친구들이 되게 중요하다. 맞아. 이런 이야기 뭐 공감 못하는 세대 더 젊거나 더 나이 많은 만약에 내가 엄마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면은 그거는 뭐 늙은 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이런 아니야.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세대 친구가 굉장히 이제 소중하다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셋이 이제 중년의 친구의 새로운 명칭 신지인이 되는 네. 이렇게 깨알지게 사시는지 만화 속의 친구들. 이 주인공이 자기 집에 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어머니, 네, 부모님이 네. 사시는 그 집.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혼자 사는 여성인데 부모님 사는 집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결혼한 남동생이었나요? 그 가족 부부들이 막 다 있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가 이제 뭔가 나의 고향이나 집 같은 느낌이 아니고 약간 객 같은 네. 느낌을 받는 것도 좀 공감이 갔어요. 맞아요. 부모님이 이제 그 부모님 댁에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누군가와 같이 살게 되면서 거기가 이제 더 이상 편하게 집으로 갈 수 네. 없는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집이 되는 부분이 있죠. 맞죠. 50살 얘기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 쭉쭉 요 네. 중년의 어떤 공감대를 또 건드려 주시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기대감이 또 그러니까 저도 중년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생활툰에 나오는 소재들이 뭐 이렇게 사회에 뭐 나와서 뭔가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거는 게으른 사람들 뭐 이거 하기도 귀찮아 저거 하기도 귀찮아 난 왜 이렇게 다 귀찮지라 하는 프리랜서의 이야기가 많이 이제 그려졌다면 또 요즘 또 많이 보이는 거는 뭐 육아하는 이야기 뭐 부부 뭐 생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중년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연재했던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중년 이야기도 나오고 그때 제가 공유해드린 것처럼 자기 아기를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의 아이를 봐주는 분도 직접 생활툰을 네. 그리시는 걸 보면서 공감 이제 가는 이야기들을 생활툰으로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가능하면 저도 이제 그려보고 싶긴 한데 참 이런 이야기가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네. 이 한 끝이 네. 있어야 네. 좋은데 음. 이런 중년 이야기들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이 맨 앞에 티셔츠 얘기가 이 티셔츠가 안 어울린다 이걸로 이제 표지가 시작되는데 네. 이제 진짜 티셔츠 좀 캐주얼한 차림을 입으면 왠지 아들 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이제 아들이 입다가 안 입으면 가방이나 뭐 티나 엄마들이 입는 그런 거 장면 봤는데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 확 이제 스치면서 아 그런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받고 그리고 전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렇게 옷을 샀을 때 웬만하면 다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어울려서 반품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그 브랜드를 바꿔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네, 하게 됐고 그래서 막 이제 40, 50대 쇼핑몰 제가 검색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진짜. 아예 검색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막 나이 들어서 이제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마스다 미리 또 언니가 해주시니까 네. 너무 공감하면서 진짜 읽었어요. 전 저만 느끼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티셔츠 얘기를 시작하니까 약간 찔리면서도 그리고 지금 내가 왜 티셔츠를 입었을 때 거울 앞에서 더 오래 거울을 쳐다보게 됐을까를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대 때는 이제 돈을 혼자 벌기 시작하면서 월급을 타면은 사고 싶은 옷 같은 거를 샀었고 어울리든 말든 사고 싶은 거 하나씩 사는 게 제 약간 작은 뿌띠 행복이었었는데 그러다가 30대 때는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 게 먼저 생기고 쌓아가면서 그것들을 좀 비슷한 옷들을 사 모으거나 또 좀 꾸미는 것도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화장을 막 하진 않지만은 옷을 입는 걸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40대가 이제 딱 빼박 40대 딱 되다 보니까 그냥 30대 넘어서는 옷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냥 일이 바쁘고 옷을 입고 싶은 스타일보다는 그냥 편한 옷이 좋고 30대 때 그렇게 편하게 남은 옷들을 계속 입는 건데 점점 뭐 이상하게 그런 영포티 하면서 나이 든 사람이 되게 캐주얼하게 입는다라고 깎아내리는 명칭들도 생기면서 네. 그 말이 되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입은 대로 사실 입은 거고 사실 티셔츠라는 것도 전 우주 사람들이 다 입는 아주 제일 맞아요. 단순한 형식의 옷인 건데 가끔 뭔가 그렇게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만화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고서 티셔츠 하나 사서 진짜 안 어울리졌네 하면서 입고 나가거든요. 그게 되게 개운했달까 그 마음이. 그게 안 어울리든 어울리든 간에 그냥 티셔츠라는 것은 그냥 모두가 입는 옷이고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는 내 개인의 감상인 건데 그러면 그냥 나한테 편한 옷을 더 입으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20대처럼 30대처럼 막 스타일을 막 찾기는 되게 지금 관심이 되게 없는 시점이 됐더라고 제가.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되게 편한 옷들을 노인이 될 때까지 입고 싶다. 그게 티셔츠여도 좋고 그 락 밴드 굿즈여도 좋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안에 주인공처럼 그냥 이 옷을 입고 다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이 되게 가볍고 좋았어요. 네, 그렇게 뭔가 또 놀리듯이 하는 말 중에 이제 저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주. 저주. 네, 네. 저주. 티셔츠가 안 어울리다니 무슨 무슨 저주인가. 이 저주라는 말이 약간 뭐 싫다라는 느낌과 더불어서 또 약간 그렇게 웃게 되는 그 저주라는 말 때문에 맞아. 네. 이제 더 이상 뭐 티셔츠가 안 어울리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정말 입는 네,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근데 여기 이렇게 뒷표지에 입을 옷이 없으면 지금 알몸이어야지. 그러니까 이 꽁트에 네. 딱 정말 그 두 명이 완벽한 그 복해랑 쭈꾸미라고 하나? 그 구성이 있잖아요.
꽁트 드라마 보셨나 봐 이러면서 이어서 읽다가 이제 드라마도 봐도 좋겠다 싶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죠. 같이 읽고 네. 여기서 이제 질문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기에 네. 딱 좋죠. 어떻게 일어날 때 소리 내십니까? 아침에 기상할 때. 아니요, 이렇게 앉아 있다 아니, 일어나서 응차 네, 네요. 요즘 산을 자꾸 타가지고 어. 알배기에 있어서 계속 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주장이랬나 뭐랬지? 자기 표현이랬나? 그런 식으로 자기 표현. 네.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화이팅이라고 하면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추임새로. 라차차 이래야겠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레스토랑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게 음. 사실 비현실적인데 너무 안심이 되고 나도 안심되고 진짜. 너무 그 부분이 되게 반갑고 기뻤어요. 늘 거기 있는 존재들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날은 있고 맞아, 어떤 날은 없을 없을 수도 수도 있는데.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항상 없으면 네.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정말 동화적인 느낌의 네. 어떤 장소로 딱 있으니까 네. 판타지일 맞아. 수도 있고. 네. 그거 물어보잖아요. 어렸을 때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거 얘기할래 하면서 스무디. 그러니까 한 명은 파프리카 얘기했거든요. 아 어렸을 때 어렸을 없었는데 때 없었는데 지금 있는 거 말하기 할래? 그래서 스무디. 그래서 저도 괜히 생각해봤어요. 네. 그런 그냥 아이폰 이런 거 말고 말고 스무디 같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까 공차인가 이러면서 그런 걸 좀 생각해봤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소금빵도 없었던 거 맞아, 소금빵 맛있겠다. 네. 스타벅스도 없었죠? 그런 것들 생각하게 어. 됐어요. 그렇죠. 반면에 뭐 어렸을 때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거. 아까 얘기했던 디즈니랜드의 종이지도 이제 없대. 근데 그 없어진 것들은 이제 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없어진 것들이 많을 텐데 그게 있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곱씹어 볼 수 있었다. 그러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친구들한테 선물로 맞아. 한번 보내보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50이 정말 이제는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50살까지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뭔가 일에 대해서 내가 잘 하고 있나? 뭐 어떤 변화가 필요하진 않나? 뭐 좀 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50살까지는 한다라고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이유는 사실 없어요. 50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니까 좀 머릿속이 깔끔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저 남편이랑 50살까지는 그냥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자. 좋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뭐 다른 걸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50살 생각해 본 적 없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닥칠 일인데 40까지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닥치고 나서 또 다음 50대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이제 또 뭔가 약간 레퍼런스도 없는 느낌? 어떻게 그 나이를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또 드네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일을 잘 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주변에서도 기쁘기도 많이 살피게 하고.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를 다 와. 마쳤고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2026년 보나마나 시간을 가졌는데, 네, 임지한 작가님부터 오늘 나온 소감 간단히 네. 말씀드릴게요. 또 이렇게 그때 이후로 꾸준히 조금씩 읽은 만화책들을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이렇게 또 모아보니까 같이 이야기하기 좋은 그런 주제가 또 모아져가지고 또 약간 하나의 만화책에서 더 세계가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화책 항상 딱 한 권만의 만화만 있는 그 책을 언제 할 수 있을까 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싶은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책들을 보면서 나에게 나도 모르는 어떤 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품게 됐었고 또 아직 겪지 못한 마스다 미리님처럼 겪지 못한 어떤 일들을
그리면서 시작할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이 되는 역시 만화는 희망이다.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만화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업하느라고 다른 만화책을 읽을 겨를이 없었는데 게다가 이 팩트 진아 작가님이 추천한 팩트는 이런 추천이 없었으면은 제가 먼저 읽지는 않았을 것 같은 책이어서 보나 만화를 통해서 저도 좀 다양하게 만화를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맞아. 오늘 소개한 책들이 내용도 각가지지만 그림체도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는 만화를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뭔가 이 보나 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책을 가져가지 하고 네. 이제 여러 만화책들을 이제 떠들어보고 검색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에 아니면 애써 찾아보지 않고 흘러가거나 또 누군가의 눈에 발견되지 않으면 또 제 눈에 네. 안 보이는 어떤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두 분이 골라주신 작품들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 특히나 오렌지족의 최후는 저에게도 굉장한 성장 만화 중에 하나에 또 잘 마음에 새겨진 그런 만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가을쯤에 우리 뜨거운 도서전 여름을 잘 보내고 네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